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기원을 파헤치는 유레카입니다. 너 기억력이 왜 이래? 그런 일 없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스라이팅. 누군가 여러분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심리적 학대를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 1938년, 무려 86년 전 런던 연극 무대에서 처음 탄생했다는 거 아세요? 신조어가 아니라 역사가 있는 정식 심리학 용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원래는 가스등이라는 조명기구를 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범죄 기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가스라이팅의 진짜 정체와 그 무서운 메커니즘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1938년 런던으로 가볼까요? 당시 영국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트라는 연극 대본을 썼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었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은 부인이 남편과 빅토리아 시대 저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안의 가스등 불빛이 자꾸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불이 깜빡거려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전혀 안 그런데?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가스등은 연결된 배관 시스템이라 한 곳에서 가스를 쓰면 다른 곳 불빛이 약해지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락방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아래층 거실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거죠. 부인이 이걸 눈치챈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일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결국 부인은 자기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친 건가? 내 감각이 이상한 건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연극 속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남편은 사실 과거에 저택에서 살던 전 주인을 살해한 범인이었고 다락방에 숨겨둔 보석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부인이 자꾸 "불빛이 이상해요" 라고 하면 자기 범죄가 들킬 수 있으니까 부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만약 부인이 경찰에 뭔가 신고하더라도 "저 여자는 미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요. 이 연극은 1938년 런던 초연 이후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1940년 그리고 1944년 두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1944년 작품은 잉그리드 버그만이 주연을 맡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자, 그럼 이 연극 제목이 어떻게 심리학 용어가 됐을까요? 196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의 심리학자들이 이 패턴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조작해서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기법. 이걸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딱 맞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연극, 가스라이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정식 심리학 용어로 자리 잡습니다. 논문에도 등장하고 임상치료 현장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 역사가 최소 40년은 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 단어를 신조어처럼 느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016년 이후 폭발적으로 유행했거든요. 특히 2016년 미국 대선, 2017년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대중화됩니다. 언론에서 정치적 가스라이팅, 남녀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 같은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SNS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죠. 2022년에는 미국의 권위 있는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합니다. 검색량이 전년 대비 1740% 증가했다는 이유로요.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많이 경험되고 많이 이야기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가스라이팅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정리한 이 5단계 과정을 보시죠. 1단계 거짓말과 부정.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잘못 봤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2단계 반복.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부정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3단계 피해자의 자기의심. 내가 정말 착각한 건가?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4단계 가해자에 대한 의존. "내가 멍청한가 봐. 당신 말이 맞을지도." 피해자는 점점 가해자의 판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5단계 완전한 통제. 피해자는 이제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흰색을 검은색이라고 하면 "아, 검은색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도 모르게 당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연애 관계.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상대방의 기억을 부정하고 감정을 무시합니다. 둘째, 직장.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동료 간에도 일어납니다. 셋째, 가족. 그런 일 없었어. 네가 어렸을 때 일을 왜곡해서 기억하는 거야. 부모,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정치와 언론에서도 쓰입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가짜뉴스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1번. 나는 항상 틀리고 상대방은 항상 옳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2번. 자기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항상 상대방에게 확인을 구한다. 3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이 나를 부정하거나 창피를 줄 때가 많다. 4번. 내가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반복된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든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대화 내용, 약속, 사건을 날짜와 함께 적어두세요. 나중에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야기하세요. 친구, 가족, 상담사에게 객관적 의견을 구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셋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나는 내 기억을 신뢰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상대방이 계속 부정하면 관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미친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가해자의 조작이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가스라이팅은 1938년 런던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한 용어로 86년의 역사를 가진 정식 심리학 용어입니다. 신조어가 아닙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조작해서 자기 의심을 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점진적 심리적 학대입니다.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애, 직장, 가족, 심지어 정치 영역까지 관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은 진짜입니다. 누군가 계속 그걸 부정한다면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모든 것의 기원 유레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